영끌을 해서 매수하신 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2025년도까지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먹을 게 없어요. 오히려 기회는 하락장 위기에서 찾아온다라는 걸 꼭 각인을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매가 역대 최대다 이런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집값도 꽤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경매가 나온다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사로 보면은 11월 16일 기점으로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목은 고금리에 베끼든 영끌족 경매 나온 아파트 9년 만에 최대. 아파트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를 부담하지 못해 집을 경매로 내놓은 거고, 대출이 집값보다 커지니까 내놓고 싶어도 돈이 안 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 금리가 내려간다는 소식이 네. 들려오는데 고금리 때문에 영끌족들이 경매 넘어간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당시 이제 영끌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 은행권뿐만 아니라 대부업, 이금융권 이런 이제 사채까지 끌어다가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버티지 못해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건으로 보면 이런 물건입니다. 서초동에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채무자분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게 2020년 9월이거든요. 10억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진짜 영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10억에 샀는데 8억 1,600의 채권 최고액이 잡힌 대출을 받게 됩니다. 7억 정도 대출 받으신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계속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 받는 게 1금융 우리가 소위 아는 은행권이 아니라 에큐온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3억을 대출 받고요. 그리고 또다시 2달 뒤에 에큐온 저축은행에서 2억 4천의 대출을 받고 상상저축은행에 가서 또 4억을 대출을 받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가압류를 맞게 되면서 경매로 나오게 된 건데, 자기의 이제 자본금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매수를 하면 괜찮은데 무리하게 이제 대출을 일으켜서 매수를 하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을 너무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지고 지금은 좀 회복이 됐으나 이미 올랐다고 하더라도 대출 금액이 집값보다 지금도 더 많기 때문에 이거를 상환할 수가 없어서 지금 경매로 다시 나온 거죠. 뭘 말씀드리고 싶냐?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이분들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 금리는 이 농협은행만 영향을 받고요. 뒤에 나오는 저축은행 이런 은행들은 사실 워낙 고금리 대출들일 거기 때문에 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안 되고 이자만 불어나면서 몇백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 경매 시장 어땠는지도 한번 복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경매 시장이라고 하면 우량 물건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제가 지난 세미나 때 말씀을 드렸어요. 보여드린 이 물건도 우량 물건이거든요. 17억짜리고 2020년도에 지어진 준신축 아파트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우량 물건이 계속 나올 때가 경매로 살 때는 오히려 기회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 이제 세미나 때. 근데 저는 24년 말 정도가 되면 이게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길어지네요. 우량한 물건들은 사람들이 입찰도 많이 하고 좀 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영끌을 해서 매수하신 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2025년도까지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왜 길어질까? 집값이 올랐는데 왜 길어질까? 그들의 이제 계획은 뭔가 이렇게 대출을 받아도 대출을 상환하고도 돈이 남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생각보다 회복세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는 시점도 미루다가 이번에 0.25를 처음 낮췄잖아요. 버티다 이제 여력이 없어서 이제 낮아져도 사실 의미가 없는 수준에 이미 대출 이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버티지 못할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회복이 좀 더 빠르고 상승세가 좀 더 빨랐고 금리도 좀 더 빨리 낮춰줬으면 이분들이 살아날 수 있었겠지만 그 시점이 생각보다 이분들 입장에선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하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매수하는 시점에는 사실 많은 이제 영향이 있었겠죠. 뭐 투자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지금 자산을 사지 않으면 마치 자본주의 사회에서 밀려나는 것처럼 그런 기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니까 안 사기 힘들었다. 네, 진짜 위험한 시점이었는데 이제 주변에서 계속 투자를 안 하면은 망하는 것처럼. 이 경매라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내가 싸게 사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버틸 여력이 되거든요. 거품 낀 가격일 수도 있는데 그 거품 낀 가격에 제값에 사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4년은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 안 좋았고 오른 지역도 있지만 대세 상승은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시점에 뭐 경매로 싸게 사놓고 2년 정도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을 갖고 경매로 싸게 산다면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이 어쨌든 거품이 낀 가격대는 아니니까. 아파트 경매 시장에 대해서 또 복귀를 해주셨는데 네. 빌라 경매 시장은 또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빌라를 복귀를 하자면 전세 사기가 이제 여전히 키워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년도에도 계속 전세 사기 여파가 이어졌고 빌라 경매 시장을 포함해서 일반 매수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빌라라는 게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투자자들도 전세 끼고 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수요는 아예 없었습니다. 단기 매도를 한다면 우리가 팔아야 될 대상은 무조건 실수요자다. 실수요자가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얼마 여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실수요자도 이제 전세 사기가 여러 번 터지다 보니까 조금 빌라를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표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그게 2025년도에도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올해 경매로 돈 번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돈을 벌었을까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경매로 전세가보다 싸게 받고 전세 세팅을 해서 보증금을 풀피로 맞춘 경우. 상승장에서 이렇게 하면 되게 위험한데 지금 하락장이고 가격이 거품이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풀피까지 맞췄으면 무조건 매도 수익은 갖고 가는 거거든요. 빌라는 2024년 초반만 해도 그 구조가 가능했는데 최근에 낙찰되는 것들을 보면 전세 126%라고 하죠. 그 정도 가격에서 낙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풀피까지는 못 맞추는 거죠. 1억 3천이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가격인데 1억 3천에 낙찰 받으면 풀피는 못 맞추죠. 부가 비용들 내고 나면 1억 3천 5백, 1억 4천 되는데 오피스텔은 그게 여전히 가능하거든요. 최근에 오피스텔 받은 많은 분들이 전세로 맞췄는데 돈이 더 생겼다. 이런 게 많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빌라를 단기 매도하신 분들, 빌라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를 낙찰 받고 단기간에 매도를 하셔서 투자금을 늘리신 경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교육생분들도 가장 좋아하는 경우고, 많은 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투자금이 회수되고 주택수도 다시 줄일 수 있으니까 비슷한 물건도 재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지금 또 시장 분위기가 금리는 낮아졌는데 연말까지는 대출이 막힌 은행들이 많아서 실수요자분들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요즘 좀 매도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는 있긴 합니다. 24년 중반 초 요때가 좀 매도가 좀 계속 잘 됐던 것 같고, 말에 들어서는 확실히 은행들이 이제 실적 마감을 하다 보니까 대출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집을 사는 분들이 대출이 나와야 우리 걸 사주는 건데 그게 안 되면서 매수세가 좀 약해졌다. 25년도에 은행 실적들을 또 맞춰야 되니까 내년 초가 되면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사님이 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주고 계신데, 지분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성과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우량한 물건, 잠실의 대장 아파트 중에 하나인 리센츠 아파트를 지분으로 낙찰 받으시고 다른 소유자한테 매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소유자 거를 역으로 사와서 단독 소유로 받으면서 이제 매도 차익을 만들려고 계획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매도 차익이 제가 알기로는 뭐 수억이 넘습니다. 오히려 특수 권리를 섞어서 큰 물건을 보시는 것도 자본의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24년에는 네. 초우량 물건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분들 돈을 참 많이 버셨다고 맞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전매 제한이 있는 거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전매 제한이 있고, 그리고 이 낙찰 받으신 분도 앞으로 이제 잠실이나 이런 유망한 지역들은 가격이 올라갈 게 보이기 때문에 내 지분을 파는 게 아니라 가져와서 좀 보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낙찰 받고 일주일 지났는데 1억 올라 있고 약간 그래가지고 맞아요. 진짜 그 사세다. 이런 거를 하시기 위해서는 투자라는 거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 시작점이 저는 뭐 빌라 경매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가 1,000만 원도 못 벌어봤는데 갑자기 리센츠 아파트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경험치라는 게 같이 쌓여야 됩니다. 그런 큰 물건 하기 위해서. 억 단위 이상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빌라로는 불가능하고요. 특수 권리들을 좀 보셔야겠죠. 그럼 또 2025년 경매 시장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걸 주목해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보면 다 힘들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경매로 보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먹을 게 없어요. 실수요자분들도 대거 경매 시장에 유입이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싸게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경매 시장을 바라봤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막 진입하시는 분들은 그걸 모를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경매는 위기여야지 매물들이 많아지고 거기서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는 하락장, 위기에서 찾아온다라는 걸 꼭 각인을 하시고 돈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를 좀 나눠 보면은 이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 빌라를 소액 경매로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 오피스텔 경매하시는 분, 특수 물건을 하시는 분, 네 가지의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년 대출과 금리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보통 뭐 디딤돌 대출이나 이렇게 정부 상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금리가 좀 낮아져야지 집을 사시지 않을까. 두 번째는 빌라를 소액 경매로 단타 매도 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이제 대출 금리가 관건일 것 같아요. 매수하시는 분들의 대출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눈여겨 보시고, 전세 사기나 이런 물건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으나 보증공사에서 더 적극적으로 입찰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물건의 개수는 어쨌든 좀 한정이 돼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5번 입찰할 거 6번, 7번 입찰하면 또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 꾸준히 입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전히 오피스텔은 매도가 쉽지 않습니다. 투자자든 실거주자든 오피스텔을 사는 거는 좀 꺼려 하시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이제 경매로 싸게 사서 무조건 이제 풀피를 맞춰가지고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 뒤에는 지금보다는 좀 매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택수는 묶이지만 투자금은 안 묶이게 세팅을 해서 갖고 가시면 좋겠고요. 특수물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우량 물건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계시고 보편적이지 않은 권리가
설정된 거기 때문에 잘 배우셔야 됩니다. 권리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으셔야지 내가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사님 교육을 들으시면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이라든지 소송 대행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남들이 좀 보지 않는 빨간 글씨들이 좀 많은 것들을 보셔서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25년을 맞이하여 리치스쿨에서 또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저희 세미나가 2025년 2월 22일 날 본사 1층에 있는 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오후 1시부터 이제 오후 5시까지 강의를 준비할 거고요. 특수물건 단기 임대 경매 이렇게 3개 카테고리로 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할 거고 저뿐만 아니라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신 우리 졸업생들, 교육생분들이 또 무대를 많이 꾸며주실 예정이라서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그거 외적으로도 이제 수빈님 그리고 법무사님이 또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특수물건에 대한 거 그리고 단기 임대 시장이 지금 어떤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좀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수강생분들의 그 이야기가 네.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평범하신 분들이 네.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경매로 수익 내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영감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희 졸업생들이 많은 성과들을 24년도에 내주셨고 그것들을 이제 제가 자랑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분들이 무대 위에 올라오셔서 자기 사례들을 얘기를 하고 그 물건을 수익을 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듣는 분들도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용기를 좀 받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